글로벌 시장의 맥을 짚고 암호화폐 흐름을 꿰뚫는 시간, 파이어유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밤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되면서 뉴욕 증시는 5년간 최악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관세 폭탄 때문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을 했죠. 나스닥이 무려 6%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다우 지수도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트럼프 관세 폭탄에 대한 침체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간밤 WTI도 6% 넘게 폭락을 했고요. 그 가운데 발표됐던 고용 지표도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 청구를 했던 건수가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고용 냉각과 관련된 우려감도 크게 불거졌고, 이 때문에 해당 시간 안에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급감을 했는데요. 6.5%나 하락을 하면서 트럼프발 블랙 더스데이를 간밤 글로벌 시장에 보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에 뉴욕 증시 하락하는 거 나는 예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술은 이제 끝났다. Patient lived. 내 환자는 살아났고 치료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환자는 더욱더 stronger, 강해지고 bigger, 커지고 better,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수술을 하는 의사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자는 미국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술을 너무 잘해서 앞으로 미국은 더욱더 강해지고 커지고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약간 웃픈 상황도 있기는 했죠. 과거 트럼프의 발언이 현재 시장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직접 남겼던 글입니다. 만약 다우 지수가 1000포인트를 하락을 한다면 이틀 동안 그 대통령은 즉시 탄핵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우지수가 2일 사이에 1000포인트만 떨어져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는데 오늘 하루에만 다우지수가 무려 1500포인트나 빠졌습니다. 13년 뒤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런 순간이 올 줄을 생각도 못했겠죠. 이틀 사이에 1000포인트도 아니고 단 하루 만에 대형주의 다우지수를 1500포인트나 하락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일단 오늘 관세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 또 카메라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또 말을 남겼습니다. Markets are gonna boom. 이 시장 자체, 경제 시장 자체도 아주 살아날 것이고 stock is gonna boom. 이 주식 시장도 크게 호황기를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라들도 국가, 컨트리별로도 굉장히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경제 상황도 주식 시장도 그리고 국가별로도 내 덕에 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카메라 앞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띠용 물음표를 좀 남기죠. 오늘 나왔었던 폭락을 놓고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의 상무부 장관인 이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도 현재 TV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본인이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무역 정책을 정말로 검토를 하고 우리 미국을 괴롭히는 걸 멈출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다른 국가들이 결국 미국의 입장에, 미국의 기조에 맞춰서 협상을 해올 것이다 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많이 됐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었던 그 상호 관세가 사실은 사실 기반 데이터랑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FTA 체결 이후에 지난 한 해 동안 이 미국 쪽에 체결이 됐었던 관세가 1%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매겼던 이 가치 대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관세를 부과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제 한국을 향해서 25%의 관세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죠. 일단 미국에서는 그런 기조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 전해진 소식을 통해서 보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입장을
번복시킬 의사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시장의 혼란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밤에 증시와 채권 시장 모두 대규모로 급락을 했습니다. 달러 가치 또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관세가 몰고 올 쇼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더 큰 충격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은 경기 민감주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또 위험 자산의 중심에 있는 증시라던가 암호화폐 시장도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때문에 일단 암호화폐는 뉴욕 시간에 맞춰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딱 뉴욕 시장 시작과 그리고 마무리 지점까지는 지속적인 약세가 이어지다가 장이 딱 닫히자마자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클 셀러가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을 해주긴 했습니다. 비트코인에는 관세가 없다라는 글을 남겼는데 그렇죠. 사실 비트코인은 관세가 없기 때문에 국가별로 진행되고 있는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입니다. 근데 이러한 비트코인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해칭의 수단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위험 자산으로 간주를 받으면서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에는 관세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어도 사실은 비트코인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채굴업과 관련된 우려감인데 이 비트코인 채굴업계도 지금 비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채굴 장비들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채굴 장비 조달 차질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 한 예시로 미국의 채굴 서비스 업체인 룩소스 같은 경우는 지금 태국에 있는 채굴기를 옮겨오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장비를 들여와야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무슨 전 세계를 동원해서라도 장비를 최대한 빨리 가져오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관세의 영향은 지금 시장에 즉각적으로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채굴 기업들, 예를 들어 마라톤 디지털이라던가 클린스파크 이런 미국 상장 채굴 기업의 주가가 발표 직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채굴자들이 만약 장비가 없어서 비트코인 채굴을 못하게 되면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에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줄 수는 있습니다. 해시레이트가 감소되면서 네트워크 보안이 약화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해시레이트가 증가가 돼야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높아져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도가 또 향상되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증가됨과 동시에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이 채굴하는 것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 멈춰지게 된다면 시장에는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우려감이 있지만 또 중요한 건 채굴자들이 운용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측면에서도 불안감이 있지만 이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도 시장에는 하나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하락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도 공개가 됐습니다. 최대 6개월 정도 약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움직임 없이 계속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온체인 데이터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 비트코인의 90일 단순 이동평균 실현 손익 비율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1월 이후로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7만 6천에서 8만 달러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랠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익 매물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약화되고 투자자 수익성이 저하된 매크로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약세가 최대 6개월 동안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다만 이렇게 부정적인 데이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관세 조치를 놓고 암호화폐는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 우리 시장은 긍정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이 이더리움 기반의 NFT 플랫폼이죠. 민터블 CEO인 잭 버크스가 이 관세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점점 불안정해지는 미국 주도 기관에서 자본을 코인 시장으로 옮길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주식에서의 돈을 빼서
코인 쪽으로 온다라는 게 그의 주장이고 충분히 이러한 부분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매트호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비트코인이 올해 매수 최저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 20만 달러는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술적이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ETF를 도입함으로써 지금 시장 안에서의 참여자들을 더 증가시키고 이건 이제 비트코인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의 ETF 도입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이런 정책들을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의 리스크가 실제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전해진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 영역이 다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2 통화량을 놓고 보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M2 통화량이 비트코인보다 선행해서 움직이는 지표이기는 한데 보통 비트코인이 3개월 정도 뒤따라갑니다. 해당 차트를. 근데 지금 M2 통화량의 구간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구간을 딱 놓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다시 늘려서 보자면 그 뒤에 M2는 실제로 엄청난 공급량을 보이면서 쭉 상승하는 차트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M2를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 사이클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게 또 하나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다시금 시장 안에서 매집을 해나가는 것도 긍정적인 데이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까지 먼저 비트코인의 소식을 보고 현재 파이어유에서는 어떤 시그널들을 보내주고 있는지 시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62%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때문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높아지고 있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파이어 시그널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1시간 동안 90%가 넘는 종목들은 하락을 했고요. 7% 정도만이 상승을 가리켰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어 스코어를 보면은 이제 앞으로 그래서 오를 건지 내릴 건지 단기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80% 정도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고요. 12% 정도가 하락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RSI 같은 경우도 일단 단기 추세 측면에서는 90%의 상승이 보여지고 있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는 추세 비율에서는 숏에 대한 포지션이 더욱더 강력한 상황이고요. 4일 기준으로 코인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파이어 트렌드 지표는 지금 하락한다라는 비중이 92%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 상황은 어떨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어제 이 숏 포지션에 대한 시그널이 뜬 이후에 지속적인 약세는 이어지지만 나름 저점을 크게 낮추지 않은 채 등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파이어 라인에 캔들을 올려주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라인으로 봤을 때 어제까지는 이제 단기 추세도 상승을 가리켰는데 어제 숏 시그널이 뜸과 함께 지금 단기 추세도 이 하락에 대한 하락 채널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약간의 우상향의 기조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도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첫 번째 매도 구간으로 83,000달러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81,000달러 선에서 매수의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앞으로 비트코인의 상황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알트코인 이슈로는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11시 정도에 이더리움 재단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팩트라 업그레이드 오는 5월 7일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일단 5월 7일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인데 그 한 달 동안 기대감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에 변화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의 차트도 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과거 2021년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 전에 나왔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데 과거 21년도 때 비트코인이 가격 하락과 함께 응축의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팬데믹을 겪음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에 폭발이 나왔었습니다. 이때도 고점을 쭉 낮춰주는 그런 차트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 25년의 이더리움의 모습도 놓고 보면은 큰 틀로 봤을 때 고점을 낮춰주면서 최근 바이비트 해킹 사태로 급락을 했다가 과거 21년 비트코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상승에 대한 이 사이클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지금 한 전문가의 전망 차트가 공유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어 차트에서 정말로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파이어 차트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RSI 같은 경우는 긍정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추세는 큰 추세단에서는 나름의 횡보세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단기 추세 라인이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 라인을 놓고 봤을 때 1840달러 선에서 1747달러 선 사이에 횡보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최근에 S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이 L 시그널이 뜨기 전까지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EC가 이제 리플과 함께 비공개 회의 진행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당연히 시장에서는 SEC와 리플의 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는지에 따라서 리플의 가격도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리플은 2017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매달 1일에 토큰 언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과 이번 달만 그 언락 일정이 조금 뒤로 밀렸거든요. 지난달에는 하루 정도 뒤에 했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도 3일로 연기되면서 시장 안에서는 왜 리플이 정해진 날짜에 언락을 하지 않고 날짜를 변경할까라는 것을 놓고 좀 혹시 중대한 변화가 나오려는 시그널일까라고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17년도부터 쭉 이어져 오던 언락 일정들이 최근에 조금씩 변동성이 생기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시사하는 것일지 일단 오늘 SEC와 진행되는 비공개 회의의 내용을 나중에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리플의 가격도 같이 점검을 해봐야겠죠?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SL 시그널이 뜨긴 했지만 앞에서 비트랑 이더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추세 라인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파이어 라인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 다만 추세 측면에서는 단기와 장기 모두 하락을 가리키면서 이 지지와 저항 라인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지지 쪽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1.95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매도에 대한 시그널로는 2.08달러를 지금 파이어 차트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 같은 경우도 이슈와 함께 최근에 급등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시장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만약 뉴욕 증시가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뉴욕 증시가 문을 닫게 됐을 때 그 변동성을 코인 시장이 온전히 흡수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도 많은 소식들이 전해질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시장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